안녕하세요. 서양 고대 건축 5번째 시간입니다. 우리 고대 이집트 건축 계속 보고 있는데 지난 시간까지는 이제 피라미드 살펴봤죠. 이제 피라미드 이후 이집트 건축의 발전을 이제 살펴보겠습니다. 피라미드는 이제 고왕국 시대에 주로 만들어진 건축물인데 고왕국의 종말과 더불어서 새로운 건축이 이제 시작이 되죠. 고왕국은 정말 대단한 게 기원전 2000년 전 정말 4,000년 전인데도 굉장히 개성적이고 정교한 예술을 읽었어요. 뭐 여기서는 건축 외에는 잘 다루지 못하지만 그래도 이 작품은 빼놓을 수 없습니다. 앉아있는 서기상. 이 서기상은 당대 엘리트들이죠. 사왕조 또는 오왕조 때 만들어진 아주 정말 빼어난 아주 사실적이고 심리적인 아주 깊이까지 표현된 걸작이죠. 아무튼 이런 개성적인 아주 예술과 건축을 이룬 고왕국인데 기원전 한 2042년부터 이제 중왕국 시대가 열립니다. 이때는 좀 왕권이 약화되고요. 봉건 귀족이 좀 득세를 하게 돼요. 한마디로 중앙집권이 좀 약화됐다는 거고, 이전에 고왕국 시대의 그 예술이 약간 형식화돼서 좀 매너리즘에 빠졌다고 할까요? 아무튼 좀 그런 시대가 열립니다. 뭔가 좀 힘도 좀 없고 개성도 약간 떨어지지 않나 싶지만 그래도 중요한 건축 조각 또 예술들이 있지요. 일단 피라미드가 쇠퇴를 하게 됩니다. 그 대형 피라미드의 시대는 이제 고왕국 시대와 함께 저물게 되고, 물론 중왕국 때도 피라미드이 조성되긴 하지만 지금 아멘엠헤트 3세의 피라미드 하와라에 있는 것처럼 거의 많이 붕괴지긴 했는데, 근데 피라미드는 이제 쇠퇴하고 점차 이제 덜 만들어지고 사라지게 되는 거죠. 대신 이제 암묘라는 게 등장을 하는데, 이전처럼 왕권이 강하지 않고 봉건 귀족들이 득세를 하다 보니까 고만고만한 세력가들이 자기 세력에 맞춰서 무덤을 산이나 암구를 이제 파고 들어가서 만드는 암묘 형식이 중왕국 때 유행하게 되는 겁니다. 주택과 신전을 모방한 일종의 좌우대칭의 축구조가 특징인데, 약간 그리스 신전이 좀 떠오르기도 하죠. 그리스 신전도 그 메가론이라고 하는 건축에서 비롯됐는데, 아무튼 그 이집트도 상당히 유사한 그런 역사를 이미 그리스보다 1000년 전에 훨씬 천 몇백 년 전에 읽었던 거지요. 인야 베니 하산이란 곳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 이집트 수도인 카이로에서 나일강을 따라, 그렇죠? 나일강을 따라 꼽힌 문명이죠. 이집트 문명은. 지금 민야라는 곳을 한번 가볼게요. 세티의 암묘라고 해서 이 중왕국 시대의 암묘를 대표하는 유적이고요. 12왕조, 기원전 1950년경입니다. 어지간히 옛날이에요. 거의 4000년 전이니까요. 자, 일단 가 굉장히 흥미롭고요. 이게 뭘까요? 레슬링 장면입니다. 레슬링 교본처럼 다양한 자세들이 아주 역동적이고 활기차게 그려졌는데, 우리가 이제 고전 레슬링 하면 이제 그레코 로만, 그리스 로마를 떠올리지만 그 원료가 또 이집트에 있었음을 여기서 짐작할 수 있지요. 굉장히 우아하면서도 율동감 넘치는 아주 아름다운 모습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제 아메네메티 안묘인데, 아까 캐티 안묘에도 기둥이 보였지만 이렇게 보면 거의 이제 고대 그리스 기둥과 유사한 형태가 이미 그리스 문명보다 천수백 년 전에 이렇게 선취가 됐어요. 이집트의 이런 열주랑 기둥 양식은 정말 그리스에 큰 영향을 줬다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죠. 큰호테 묘실 벽화도 유명한 작품입니다. 이집트 벽화는 상당수가 이렇게 색채가 남아 있어서 비록 윤곽만 남아 있더라도 그 형태가 참 아름다운데 색채까지 남아 있는 작품들이 꽤 지금도 우리를 참 놀라게 만들죠. 경탄하게 만드는 작품들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암묘가 발달하면서 피라미드는 쇠퇴하고 대신에 새로운 건축 양식으로 신전이 본격적으로 발달을 하게 돼요. 그 피라미드에서 이제 장제전이라고 하는 장례를 지내는 신전 비슷한 사당 같은 그런 시설이 있었는데,
피라미드는 쇠퇴하고 대신에 그 신전이 점차 이집트 건축의 고대 이집트 건축의 주류가 되는 겁니다. 특히 중요한 게 바로 이 장제전이죠. 자, 룩소르. 룩소르는 이제 고대 이집트의 그 제국의 전성기를 일군, 그쵸? 중앙국 신왕국의 수도였던 테베의 한 부분인데, 네일 엘 바흐리라는 곳으로 가볼게요. 좀 더 우리가 남쪽으로 이렇게 내려왔네요. 여기도 보면 이제 도시 너머 사막에 네크로폴리스, 묘역, 죽은 자의 도시가 이제 조성되어 있는데, 멘토테프 2세의 묘역 복합단지가 상당히 중요한 유적입니다. 11왕조고요. 중왕국 시대인 기원전 한 2060년경이고 지금 이렇게 폐허만 이렇게 그쵸? 거의 뭐 주춧돌 정도만 남아있지만 그 윤곽을 꽤 우리가 추정해 볼 수가 있어요. 보면 이렇게 사각형으로 된 부분이 있고 이렇게 좁아지는 부분이 또 열주랑이 또 있네요. 그리고 뭔가 여기 뒤로 이 암벽, 그쵸? 산으로 뭔가 파서 들어갈 것 같지요? 그리고 그 앞에는 입구와 어떤 정원 기능이 있는 걸 알 수 있는데 이렇게 생겼다고 합니다. 예, 지금 반대 방향, 그죠? 아까 사진과는 반대 방향이고요. 이렇게 정원과 마당을 거쳐서 이 중심, 그쵸? 코어 영역에 진입을 하면은 뒤로 또 열주랑이 이어져 있고 깊게 이제 암구를 파고 들어가서 묘역에까지 이룰 수 있는 신전과 피라미드 기능, 그쵸? 암묘 기능이 결합된 아주 독특한 독일적인 그런 건축물이죠. 그래서 이 중앙에 이 코어 단지에 소형 피라밋이 만들어지지 않았을까 추측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거는 우리가 상층부가 남아있지 않으니까 정확하게 알 수는 없는데 그 이전에 피라밋만 세워졌을 때 피라밋 시대에도 피라밋과 주변에 장제전 같은 시설이 결합한 묘역 복합단지로 건축됐다는 거 말씀드렸을 거예요. 근데 거기서 좀 더 복합적인 성격이 강화된 겁니다. 피라밋은 축소되거나 없어지는 대신 단순하면서도 웅장한 구조죠. 아무튼 이 장제전이 굉장히 중요한 이제 이집트 건축의 주류로 부상하게 되는 겁니다. 이 중왕국 시대는 과도기여가지고 아직 피라밋이 좀 남아있긴 해요. 그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가 또 센레우테트 1세의 장제전 엘레시트에 있고 기원전 1900년대 중반인데 일종의 피라미드 복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뭐 그 전에 고왕국 시대의 대규모 피라밋도 쿠프의 대피라밋 옆에 소피라밋이 있는 형태로 이제 피라미드 복합체를 뭐 나름 이루기도 했는데 이건 훨씬 작은 규모로 여러 피라미드를 결합시킨 복합체로서의 성격. 그렇죠? 이전 고왕국이 어쨌든 큰 메인 피라밋이 있고 주변에 좀 딸려 있듯이 복합체를 이뤘다면 이건 처음부터 적당한 크기의 그렇죠? 소규모 피라미드 또 중간급 피라미드를 섞은 복합체를 구성해가지고 거기 장제전을 결합시킨 일종의 복합체. 크게 봐서는 장제전의 성격이 강한 거죠. 그런 건축을 이뤘다는 거고 아무튼 이런 식으로 피라밋은 축소되고 사라지게 되고 신전 기능만 완전히 남아서 확대되는 거. 그게 이제 중왕국 시대의 큰 변화라고 할 수가 있죠. 흔적만 남아서 우리가 볼 때는 그냥 언덕인가 싶지만 아무튼 고고학자들의 발굴 조사 결과 앞에 같은 모습이 추정된다고 합니다. 자, 이렇게 장제전은 대규모 형식이라 할 수 있고요. 대신 소규모의 제식 신전도 유행을 하게 돼요. 자, 이거는 좀 규모가 작고 좀 귀엽네요. 자, 화이트 채플이라고 하는 12왕조 때의 건축물이고 기원전 1900년대 중반 카르낙도 이제 탭의 한 부분입니다. 룩소르 북쪽에 있죠. 그래서 아주 작은 건축물이에요. 중간에 딱 통과할 수 있는 그쵸? 중앙에 참배로가 주요한 요소인 건축물인데 여기에 이제 장례 의식 때 쓰였던 방주. 아무튼 이집트는 나일강의 이미지가 강해서 그런지 또 방주를 타고 사자의 영혼이 이동한다고 믿었다고 하지요. 그 방주 모형을 장례 의식 때 이 화이트 채플 안으로 가져가서 통과시켰다고 합니다. 좀 작은 방주였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장제전과 더불어서 소규모 신전도 이렇게 중왕국 시대 때 성립이 돼서 크게 지어지게 됩니다. 여러 성행하게 되는 거죠. 자, 이 중왕국 시대는 그렇게 길진 못했고요. 이집트 역사의 암흑기가 도래하게 됩니다.
힉소스인의 침입, 그러니까 이민족, 셈족계의 그 이민족이 침입을 한 건데 꽤 길어요. 이들의 점령 기간이 거의 한 200년 되지요. 기원전 1750년에서 1528년까지니까. 힉소스인이 정확히 누구였는지 모르겠는데 이집트로서는 그들로서는 좀 치욕적인 이민족의 지배를 받게 됐고요. 그렇지만 이거를 결국 물리치고 마지막 전성기를 열게 됩니다. 이게 바로 그 신왕국 시대죠. 우리가 아는 그 영광의 파라오 시대, 바로 이 신왕국 시대이기도 합니다. 기원전 1150에서 1077년까지 신왕국 때 이제 정말 유명한 신전, 대규모 신전들이 건설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이집트 제국이라는 건 보통 이 신왕국 시대를 얘기하는 거고요. 그 나일강, 그렇죠? 상류와 하류와 그리고 상류 일부 지역 그리고 이웃한 그 푼트 소말리아 쪽이죠. 그리고 북쪽으로는 최대 시리아까지 지금의 이스라엘, 레바논, 시리아까지 포괄하는 영역이 전성기 이집트 제국의 영역이죠. 자, 이 신왕국은 굉장히 좀 독특한 파라오가 한 명 나오기도 했는데 그 유명한 아크나톤입니다. 아멘호테프 4세 18왕조의 파라오였고요. 기원전 1344년에서 1328년 재위를 했다 그러지요. 이 양반은 이집트는 기본적으로 다신교 국가였는데 최초로 일신교 신앙을 내세웠다고 합니다. 태양신 아토온을 이제 숭배를 했고 아무튼 이 일신교가 어떤 영향을 받아서 또 어떻게 영향을 줬는지 굉장히 우리가 한번 파헤쳐볼 그 가능성이 있는데 뭐 여기서 얘기할 건 아니고요. 아무튼 굉장히 독특한 자기의 어떤 그 전제점과 더불어서 그를 일신교 신앙과 결합을 한 겁니다. 스스로를 태양신의 화신이다 일컫기도 했고요. 자, 이 파라오의 얼굴이 좀 독특하게 보이실 거예요. 좀 살아있는 사람 같은, 특히 광대뼈 튀어나오거나 이런 모습들이 굉장히 어떤 이 인물의 개성이 드러나 있죠. 그러니까 자연주의적인 그런 경향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 있는 겁니다. 자, 이게 제가 이집트 예술 처음 소개할 때도 보여드렸던 건데, 이 아멘호테프 4세 때는 우리가 신석기 시대 들어와서 사라졌던, 그렇죠? 구석기 때 상행했던 생생한 어떤 자연의 포착, 물론 여전히 어떤 형식화된 면, 신석기 이후로 문명이 들어서면서 형식화된 면은 강하게 남아있지만, 그래도 그 와중에 어떤 인물의 개성과 그 활력을 표현하려는 그런 어떤 독특한 자연주의적인 그런 면이 일시적으로나마 부활을 한 시대예요. 우리가 이제 신석기 시대 들어와가지고 거의 19세기 인상파 때까지 구석기 때의 그 자연주의가 억눌린다 그랬는데 중간중간에 이렇게 부활할 때가 있었고 그 중에 하나가 이 이집트의 아멘호테프 4세 때의 그 예술입니다. 궁정풍 자연주의. 이 파라오 자체가 워낙에 개성이 강한 인물이었고 아무튼 스스로를 정말 모든 파라오가 신격화하긴 했지만 특히 이 사람은 기존의 어떤 이집트의 전통적인 권위를 다 부정했던 사람이에요. 그래서 굉장히 지금 이집트 사회에서는 논란이 됐던 인물이고 자신의 개성을 아주 극단적으로 밀고 나갔던 인물이죠. 그 아멘호테프 4세 때는 아주 독특한 궁정풍, 궁정에서 유행한 그 왕의 취향에 맞는 개성 있는 자연주의가 유행했고 그 벽화들이 지금 또 남아서 생생하게 그 예술을 전해주고 있죠. 그 파라오의 딸들의 모습인데 아무튼 굉장히 예쁜 그림입니다. 근데 굉장히 이전에 형식화된 그림과는 다른 어떤 개성 있는 아름다움이 이 두상이 참 예쁘네요. 돋보이죠. 기괴하게 자신의 모습을 또 추상화시켰다고 해서 아주 단순하게 형식화시킨 게 아니라 개성 있게 추상화시킨 겁니다. 특징만 뽑아내가지고 이런 점들이 일종의 그 추상화된지만 좀 자연주의적인 특성이 있는 거고 파라오의 모습이고 이것도 이제 그 딸의 모습으로 딸을 조각한 흉상으로 추정되는데 이 머릿결이나 표정 같은 게 굉장히 실제 있는 인물을 고스란히 옮긴 것 같죠. 왕비에 되게 유명해요. 유명한 네파르티티 흉상, 이
아크나톤의 이 왕비의 형상인데 조각가 이름 남아 있습니다. 투트모스라고 하죠. 독일 고고학자들이 발굴해가지고 지금 이제 베를린 가면 볼 수 있는데 이집트 예술의 걸작이죠. 정말 우아하고 아주 도도한, 그렇죠? 그 황제의 부인이죠. 파라오의 아내니까. 그러면서 아주 품격 있고 그 우아한 정말 아주 격조 높은 미인상입니다. 투트모스는 그 아크나톤의 취향에 맞춰서 굉장히 자연주의적인 조각을 추구했고 그 공방에서 발견된 이런 파편에서도 이전과는 다른 형식화되지 않고 생생하게 사실적인 형상의 조각 파편들이 많이 발견되기도 했죠. 요즘 뭐 조각한 것 같기도 해요. 아주 대단합니다. 이전 질서 사회 규범과는 완전히 다른 예술과 정치, 종교를 추구했기에 이 아크나톤은 새로운 곳으로 수도를 옮겼어요. 그렇죠? 테베에는 귀족 세력들이 종교 세력들이 반대를 하니까 좀 더 북쪽에 있는 텔 엘 아마르나라는 곳으로 천도를 합니다. 대부분의 이제 아크나톤 시대 예술의 걸작, 건축의 걸작은 여기서 찾아볼 수가 있죠. 텔 엘 아마르나는 이제 아크나톤의 제위기 때만 쓰인 도시고요. 대략 이 양반이 한 20년간 파라오 자리에 있었기 때문에 이 도시는 곧 벌어져요. 이 아크나톤 다음이 그 유명한 투탕카멘입니다. 투탕카멘은 아크나톤의 사위였지요. 투탕카멘 이 파라오가 되고 나서는 이제 아크나톤 때 이루어졌던 그 일신교 신앙에 이런 게 다 폐지되고 다시 이제 복고되는 그런 게 되는데 이 도시도 벌어집니다. 벌어지지만 짧게 쓰여지고 벌어졌기 때문에 오히려 그 고고학적 흔적은 잘 남아 있어요. 왜냐? 새로 그 위에 개발이 안 됐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기 보면은 이 나일강가 사막에 굉장히 중요한 유적들의 유구들이 잘 남아 있습니다. 그렇죠? 이 태양신 신전을 비롯해가지고 소규모 신전과 궁정의 유적들을 찾아볼 수 있고요. 이 아크나톤은 자신을 신격화한, 자신을 태양신의 화신이라 부르면서 일신교 신앙에 걸맞는 정말 거대한 신전, 특히 이제 신왕국은 중왕국 시대, 그 이후 힉소스대의 침입을 극복하고 아주 국력을 다시 이집트가 키운 시대예요. 국력을 결집한 아주 대규모 신전을 짓습니다. 그래서 이전에 이제 피라밋을 완전히 소멸하고 피라밋을 대신하는 어떤 신전의 시대를 열게 되는 거죠. 이 보면 이제 파피루스 형상을 본뜬 기둥, 이 파피루스 기둥으로 이제 10주량을 이집트 사람들이 많이 만들었는데 이 텔레 아마르나의 지금 이 기둥 하나만 남아있는 폐허에 불과하지만 이 기둥 하나만 해도 어마어마하죠, 규모가. 이 아크나톤이 연 이 대신전의 시대, 이 신왕국 대신전의 시대를 우리가 실감할 수가 있는 겁니다. 대략 이런 모습으로 추정되고요. 이 아래가 사진인데 그 터가 꽤 잘 남아 있어요. 위에 택지 개발이 안 됐기 때문에 보면 이제 궁거, 그리고 바로 나일 강가에 있고 그 옆으로 이제 대신전이 있는 그런 구조입니다. 또 이제 옆으로 소신전이 있고요. 이전 신전 건축과 다르게 이제 지붕으로 덮는 면을 많이 줄여가지고 태양빛이 직접 건축물을 비추는 그 극적인 효과를 아주 크게 키웠다. 태양신 일신교를 아주 극적으로 강조하려는 그 연출 효과도 있었다고 보여지죠. 자, 이건 이제 근처 무덤에서 발견된 그 대신전의 모습이고요. 일종의 뭐 그 설계 지도라고 할까요? 뭐 안내도라고 할까요? 이쪽이 입구입니다. 그래가지고 일종의 거대한 탑문을 지나서 이렇게 중정이 형성돼 있고 성소로까지 이어지는 굉장히 복합적인 구조인데 우리가 그 지난 시간 이제 피라미드 살펴보면서 그 카프레 왕 때 이 신전 형식이 피라미드과 더불어서 대략 잡혔다고 완성됐다고 우리가 살펴봤어요. 그게 이제 또다시 한 1000년 지나가지고 신왕국 때 이제 신전만 남은 형태로 확장이 되는 겁니다. 대략 이런 형식이에요. 일단 이 아래는 이제 우리가 실제 이제 도면이라 할 수 있고요. 출입군 여기입니다. 출입부가 있고 큰 마당, 그렇죠? 중정이 연속되어 있는 구조예요. 그리고 또 앞마당이 나오고 그리고 열주 홀이 또 있습니다. 봉헌실 그리고 가장 깊은 곳에 내성소, 그렇죠? 성소 예배 드리는 가장 신성한 곳이 안쪽에 있는 구조지요. 그래서 아주 장엄한 형태의 그 탑문이 있는 출입부를 지나서
큰 마당이 두 개가 있고 마당 중정을 지나서 열주랑을 지나가지고 내성소로 향하는 이렇게 파노라마식으로 병렬돼서 그때그때마다 아주 극적인 풍광이 건축적으로 펼쳐지고 사라지고 펼쳐지고 사라지는 아주 그 보행자의 이동에 따라서 아주 장엄한 풍광들이 연속적으로 펼쳐지는 아주 독특한 병렬 구조를 지녔던 거죠.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신왕국 시대에 대신전의 시대가 이제 열리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이제 고왕국 피라미드를 거쳐서 중왕국의 혼란기, 과도기를 거쳐 오늘 신왕국의 신전들 이제 살펴봤고요. 이제 다음 시간에는 이런 신전들의 마지막 걸작들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